스레주가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게 사건을 전개해줘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남자가 빌런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뭐 집착관공 로맨스물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는 이 스레 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잘생기기라도 했어봐 진짜 큰일 나.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자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이상한 사람을 보시면 이상한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을 하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자기 직감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걸 믿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남자. 28세 평범한 직딩 여성이야. 내가 올해 초부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조금 기괴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깔끔하긴 아니지만 해결이 된 이야기야. 다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누군가는 나처럼 동일한 사건을 겪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혹은 나랑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회사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어. 업종 특성상 대표는 거의 일을 안 하고 그 아래 관리자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편인데 외부 거래처들과 미팅이 잦은 편이야. 웬만한 미팅은 나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거래처가 몇몇 있는 편인데 어느 날 가장 친한 거래처 직원의 부친상으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어. 급하게 집에 들려 옷을 갈아입고 거리가 꽤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초저녁인데도 차가 많이 막혔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급히 가다가 중간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어. 보험 부르고 수습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상주와 인사를 나누고 가려던 참에 다른 직원이 곧 도착한다길래 기다리고 같이 가려고 잠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한참 피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흡연장으로 들어왔어. 근데 들어올 때 눈이 마주쳤는데 계속 나를 보면서 들어오더라고. 같이 보고 있기가 민망해서 눈을 돌렸어. 그러더니 내 옆에까지 와서 담배를 꺼내고 찾아보지도 않고는 불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불을 줬어. 근데 보통은 본인이 라이터를 가져가서 불을 붙여야 하잖아. 근데 손으로 바람 막는 것처럼 하고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라이터 여기요. 하고 다시 건네니까 그제서야 받아듣는데 하하하 이러면서 혼자 웃더라. 그러더니 보통 남자들끼리는 불을 붙여줘서 습관이 됐나 봅니다. 실례네요. 이러면서 엄청 젠틀한 멘트로 얘기하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도 너무 가식이 느껴져서 어이가 없었어. 대꾸도 안 하고 라이터를 다시 받아서 가려는데 아, 그런데 혹시 누구누구님 장례식에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분 지인이십니까? 이러길래 그렇다고 했어. 그러더니 세상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당연한 일이면서도 신기하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 전 누가 기다려서 이만 갈게요. 하고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흡연장 밖으로 나와서 직원을 기다렸어. 잠시 뒤에 직원이 오고 이제 다시 가려고 직원이랑 차에 탔는데 앞유리에 뭐가 껴져 있는 거야. 내려서 보니까 명함이었고 그 뒷면에 제가 실수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번호가 없어 명함 남깁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 근데 내 차 운전석 쪽엔 내 번호 있거든. 잘 안 보일 정도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튼 차를 긁었다는 얘기에 오면서도 사고가 났으니 진짜 짜증이 많이 나더라. 비도 오고 직원이랑 내려서 핸드폰으로 비춰가면서 차 여기저기를 둘러봤어. 정말로 뒤쪽에 차가 약 10cm 정도 긁혀있더라. 근데 이거는 차랑 차가 긁혔다기보다는 뭔가 뾰족한 걸로 쭉 그은 것처럼 마치 일부러 긁어놓은 것처럼 보였어. 일단 짜증을 뒤로하고 그 번호로 연락을 했지. 명함 보고 연락드렸다 하니까 지금 어디시냐는 거야. 그래서 그건 왜요? 하니까 만나서 사과를 드리고 싶대.
그래서 아까 그 장례식장이라 본인은 이미 고속도로를 타버렸다면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사는 곳 지역이 어디냐는 거야.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 아니 됐고요. 보험 처리할게요. 이러니까 그냥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고. 자기가 자잘한 사고가 많아서 그렇다면서 계속 어디 쪽에 사냐는 거야. 계속 언쟁하다가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직원이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집 말고 회사 지역을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아, 저도 그쪽에 거주합니다. 잘 됐네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무리 우연이라도 회사 위치에서 장례식장까지 차 안 막혀도 2시간은 걸려. 근데 그쪽 근처도 아니고 그쪽에 거주한다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 세상이 많이 흉흉하잖아. 아무튼 내가 잠시 말을 못 이어가고 직원을 쳐다보니까 직원이 입모양으로 내일 연락 준다고 해요. 이러니까 일단 오늘은 시간이 어차피 늦었으니 내일 연락드릴게요 하니까 어차피 집에 가시는 길이실 텐데 집 근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릴 곳이 있어서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하니까 바로 아, 그럼 내일 연락 주시죠. 하더니 끊더라. 일단 보험사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다가 사고 난 것도 머리 아프고 그 사람 말대로 합의를 볼까 하면서 우선은 직원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흡연장에서 만났던 사람이랑 목소리랑 말투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 집에 와서 카톡에 그 사람 번호로 저장해서 프사 몇 개 보니까 흡연장에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더라. 내가 말한 지역이랑 같은 곳 산다는 것도 이상한데 하필이면 얘기를 잠깐이지만 나눴던 사람이 사고를 냈다는 게 아무리 우연의 연속이라도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또 우연, 운명, 인연 이런 거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씻고 와보니 부재중이 3통이 와 있는 거야. 다 그 사람이었고 그때 시간이 7시 조금 안 됐을 때였어. 진짜 미친놈이구나 싶었지. 아침부터 그렇게 전화한 거 보고 일단 무시하고 회사 가서 대충 정리하고 전화를 걸었어. 만나기 싫은데 자꾸 만나서 합의 보자면서 끈질기게 얘기하길래 알겠다 하고 저녁엔 일이 있으니까 대신에 점심시간에 만나자 했어. 혹시 일 끝나고 만났다가 무슨 일 있거나 시간 오래 끌까봐. 그랬더니 의외로 순순히 알겠다 하더라고. 약속 장소랑 시간을 잡고 어젠 비 오고 그래서 정확히 못 봤던 명함 다시 봤더니 그 사람 변호사더라? 무슨 변호사가 사고 났는데 합의 타령을 자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생각했는데 변호사라 그럴 수도 있겠네 했어. 무튼 각설하고 점심시간 돼서 약속 장소 맞춰 나갔더니 이미 앉아있더라. 심지어 내 커피까지 사줬어. 대화체로 이어가 볼게. 반년 정도 된 거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 아메리카노 드시죠? 네, 시간 없어서 빨리 본론만 할까요? 예, 사고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일부러 한 것처럼 보이던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후진하다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그냥 보험 처리하고 싶은데요. 명함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합의 대충은 제 직업상 저도 그렇게는 못하죠. 네, 그럼 어떡할까요? 일단 센터 가서 수리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금액 나오는 거 정리해서 주시면 각자 각서 쓰고 처리하겠습니다. 수리비만 청구하시면 되시겠죠? 안에 타고 계시던 건 아니시니까. 근데 왠지 여기서 변호사 맞아?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너무 지식이 없는 듯한, 근데 보기에 어려 보여서 얼마 안 됐나? 하고 말았지. 일단 진짜 시간도 없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서 알겠다고 센터 가보고 연락 주겠다 했는데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쪽은 자택 근처 아니신가요? 회사에서 집 근처까지 다시 오셨습니까? 저 말 하는데 진짜로 소름이 엄청 돋았어. 말투가 약간 너 나한테 구라쳤네? 딱 이런 느낌. 그래서 잠깐 당황했다가 아, 회사도 이쪽이에요. 집이랑 가까워요.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러면서
들릴 듯 말 듯하게 웃는 거야. 그러더니 웃음 참는 것처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더라. 그럼 이만 갈게요. 하고 좀 도망치듯이 나와서 유리창 보니까 그 남자 아직도 혼자 웃음 참듯이 몸 약간 들썩거리면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 유리창으로 봤던 그 남자 행동이 소름 끼쳐서 하루 종일 일도 잘 못하고 힘들었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수리도 얼마 안 하는데 혼자 처리하겠다고 결심했어. 그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 오늘은 센터에 안 가셨습니까?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답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예 정확하게 끊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답장으로 제가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이번 일은 저 혼자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따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이 왔는데 안 됩니다. 제 맘도 편치 않고 정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한 각서와 일정 금액이라도 받으시죠. 변호사다 보니 이런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왔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더라고. 100번 양보해서 다 우연이라고 치고 사고만 생각해본다면 그 사람은 합의를 원했고 내가 응해서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갑자기 돌연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으니 상대방 쪽에서 찝찝하겠지. 각서도 없이 나중에 괜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추후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쓰겠다 했어. 그리고 약속을 잡으려 하는데 난 그때랑 마찬가지로 점심에 보자 했어. 근데 그 남자가 본인 사무실과 우리 회사 쪽, 그 남자가 산다고 했던 지역, 거리가 멀어서 힘들 것 같다며 저녁에 만나자고 요구했고 내가 어찌할지 몰라서 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 여자분이 잘 모르는 남자랑 저녁에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어차피 증인도 필요하니 지인 아무나 같이 오셔도 된다고 하더라. 어차피 이번에 각서 쓰면 만날 일도 없으니 알겠다고 이틀 뒤 약속을 잡았어. 약속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팀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같이 나갔어. 이번에도 먼저 와 있었고 그날은 본인 커피만 시켰더라. 만나서 인사하고 바로 각서를 보여주더니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다른 얘기는 일치 안 하고. 서명하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 뭐라 설명하는 거 듣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팀장이 아, 실장님, 저희 그 문제 이분께 좀 말씀드려보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야. 거래처랑 문제 있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아니라고 급하지 않다고 하고 빨리 가려는데 그 남자가 제가 죄송한 일도 있으니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 미소를 지으면서 젠틀한 척하면서 말하더라. 나중에 그럼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팀장한테 가자고 하고 또 도망치듯 가는데 바로 뒤쫓아와서는 팀장한테 잠시 저희끼리 얘기 좀 이러더니 먼저 가라는 식으로 보는 거야. 팀장이 내 눈치를 보고선 우물쭈물 하다가 나갔어. 나가는 걸 확인하고 그 남자가 나한테 다른 사람은 안 들릴 정도로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연락이 없어 제가 또 먼저 연락했을 때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면서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늘 보여주는 미소를 보여주곤 먼저 가버렸어. 소름 끼치고 어이가 없어서 잠깐 멍하게 그 사람 나가는 걸 보다가 문으로 팀장이 다시 들어오는 걸 보고 정신 차리고 밖으로 나갔어. 팀장이랑 담배 피면서 그 남자가 했던 말들을 얘기해주니까 처음엔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러더라. 그래서 똑똑히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다가 그때 장례식장 흡연실이 생각났어. 계속 사고 관련으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야. 팀장한테 얘기하다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 사고 있었던 장례식장에서 명함 보고 연락하기 전에 흡연실에서 만나서 얘기 잠시 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팀장도 좀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연락하지 말고 와도 이제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 물론 당연히 나도 다시 연락할 생각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고 찝찝하긴 했지만 다 끝났으니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면 되지 하고 더 이상 생각 안 했어. 그날 카페에서 만난 날 이후로 며칠 걱정은 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었어. 그러다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그 남자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 연락 없으시네요.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돕겠습니다. 연락 주시죠. 이런 식이었을 거야. 솔직히 말투가 누가 봐도 도와주려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잖아. 다짜고짜 연락 없으시네요, 라니. 그날은 그냥 씹었어. 씹으면 말겠지 했거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 출근도 하기 전 시간에 또 문자가 왔어. 도와준다는데도 연락이 없으시군요. 호의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진짜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또 엮이기 싫어서 번호를 그냥 차단했어. 그리고서 출근해서 미팅 다녀왔는데 회사로 누가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데? 하니까 누군지는 말 안 하고 대충 알 거라면서 차단 풀라고 전해달라 그랬다더라. 내 회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까지 나한테 다시 연락을 받으려는 이유가 뭔지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쳤어. 회사를 알았으니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신고를 해야 하나 하다가 사실상 이런 일로 신고하기도 애매하더라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아무튼 추후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나가서 전화를 걸었어. 드디어 연락 주셨네요. 저희 회사 어떻게 하셨어요? 왜 이러시는 거죠? 만나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싫어요. 왜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 회사 어떻게 하셨냐고요? 글쎄요. 한 번 더 뵙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희 볼 일 다 끝났잖아요. 한 번 더 만나시는 게 좋으실 텐데. 억지로 제가 만날 일을 만드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자꾸 이러시면 신고할 거예요. 신고 말씀이십니까? 해보시죠. 더 이상 만날 일 없고요. 혹시 회사로 찾아오신다거나 아무 명목 없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도 이번처럼 넘기진 않겠습니다. 그럼 명목을 만들어 보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또 차단을 하셔서 연락이 안 되신다면 제가 회사로 찾아가도 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꼭 회사가 아니라 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집이 말씀하신 그 동네가 아니시더군요. 이만 끊겠습니다. 일단 내가 저번에 집이 어디쯤인지 물어볼 때 우리 집 위치를 노출시키기 싫어서 회사 쪽을 얘기했잖아. 근데 그 남자가 알고 말한 건지 모르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말했던 회사 쪽 지역이 우리 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 출동이 필요하냐 하길래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까 무섭다. 내가 말하지 않은 내 신상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경찰이 그래서 피해를 입었냐 하고 물어보더라. 그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럼 협박을 당했냐 하길래 그것도 아니지만 비슷하게 말했다 하니까 증거가 있니? 그래서 없다고 그랬지. 아이폰이라 녹음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죄송하지만 그런 사유로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내가 피해를 당해야 그제서야 조치를 해주실 거냐, 예방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래도 그 전에 그 사람이 협박을 했다던가 스토킹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왔던 흔적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무서운데 어떡하냐고 하니깐 당분간 회사와 자택 근처 순찰 강화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하셔라. 이게 다였어. 진짜 너무하더라. 더 이상 할 말 없어서 일단 통화를 끊고 그날은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2명이랑 같이 내 집 가서 잤어. 혼자 살아서 회식하고 술 많이 먹고 그러면 내 집에서 자주 자거든, 평소에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장례식 때 상주였던 거래처 직원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 변호사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나한테 되물어보더라. 네? 그분이 누군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 장례식에서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 그래서 난 당연히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물어본 거다 하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면 가족들 손님인지 물어보겠다고 하길래 부탁한다고 하고 기다렸어.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어. 물어볼 수 있는 가족한테는 거의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고. 아버지가 아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고 그랬어. 우선 알겠다 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 찜찜했지.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사람이 회사에 왔어. 그냥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와서는 날 보고 살짝 웃더니 우리 회사 경리한테 뭐라 하더니 안내받고 대표실로 들어가 버렸어. 멍에 있다가 경리한테 물어보니까 법률 관련해서 왔다고 했대. 그리고 문자가 왔어. 명목이 있어 온 거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그 남자랑 대표님이랑 나와서 같이 밖으로 나가더니 또 1시간 정도 지나서 대표님이 들어왔어. 아까 그 문자 이후로는 남자한테 따로 연락 온 건 없었어. 대표님 오자마자 바로 대표실로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어. 대표님 말로는 회사로 전화가 온 적 있는데 본인이 변호사인데 혹시 회사에 법률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일에 무료 상담을 도와준다. 뭐 이런 광고성 전화가 왔었대. 전에도 언급했지만 문제 있는 게 좀 있었어. 우리 회사가 고객과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일인데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게 있었거든. 안 그래도 법무사 알아보던 중에 연락이 왔으니 무료 상담 해보기로 했던 거지. 그래서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상담받았다 하더라고. 우선 진짜 변호사 맞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진짜 변호사지 그럼 가짜도 있냐면서 개인 사무실 운영하는 변호사 맞다 이러더라고. 난 일단 그간 있었던 일을 대표한테 얘기했어. 말하다가 내가 너무 과민하다 이렇게 말하길래 그때 같이 카페 갔던 팀장도 대표실로 불러서 같이 얘기했지. 대표는 근데 왜 아직도 신고 안 했냐 하면서 뭐라 하길래 신고도 했는데 안 받아줬다까지 다 말했어. 근데 대표가 진짜 답답했던 게 상담하고 이미 그 사람이랑 수임 조건 협의 보고 수임료 냈다는 거야. 사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 대신해서 나랑 처리하라고도 했다 하더라고. 진짜 돌겠어서 취소해라 내가 빨리 다른 곳 알아보겠다 했더니 취소하면 수임료 반도 못 받는다면서 무슨 일 있음 얘기하라는 거야. 어차피 보게 될 텐데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면서 그것도 잘 풀어보라 하고. 대표가 말하기론 본인이 보기엔 내가 말한 상황 같은 거 만들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서 사람 엄청 괜찮던데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어서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다 책임지라고 하면서 나왔어.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얼굴 다 보여주고 심지어 우리 대표랑은 대면해서 일까지 진행했는데 나한테 해코지 하진 않겠지. 아니 한다고 해도 그게 오늘은 아니겠지 하고 그날은 그냥 혼자 집에 갔어. 집에 있는데 밤 12시쯤 됐을까? 그쯤에 문자가 왔어. 마치 처음 인사하는 사람 마냥. 안녕하세요. 회사 사건으로 대표님께 번호받아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담당하게 될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그래 다 이해하고 사건 때문에 연락했다 해도 시간이 새벽 12시인데 그 시간에 그 지랄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일단 답장으로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건 관련한 일 외에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보냈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왜죠? 명목 없이 연락하지 말라셔서 명목을 만들었습니다만 저를 도와주기라도 하듯이 타이밍 맞게 회사에 일도 있고 말입니다. 모든 게 인연이고 운명 같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진짜 소름이 너무 돋으니까 더 이상 돋을 소름도 없더라.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연과 운명도 있나요? 전 마치 처음부터 저한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러시는 것 같아 불쾌하네요. 라고 보냈어. 내가 아이폰이라 통화 녹음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부러 문자로 좀 과격하게 보내면 나중에 뭐라도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저렇게 대놓고 말했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건 관련하여 대표님께 대략 말씀은 들었으나 해당 관련 담당자분과 함께 내일 시간 내주셔야 합니다. 내일 연락드리죠. 하고 답이 왔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문구가 아예 없어서 진짜 답답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 진짜 변호사는 맞나 보네 하는 생각은 들더라. 어쨌든 일단은 저 사람 이상하다,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다 라는 내 생각만으론 해결 방법도 없고 경찰 말대로 실제로 나한테 해를 입힌 건 없으니까 빨리 회사 문제만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번호를 바꾸던 이사를 가던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있었어.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민원건 관련한 담당자랑 그 남자 만나러 갔어. 담당자인 직원도 여자라 사실 조금, 아니 많이 불안했고 직원들이 근처로 볼링 치러 간다길래 3시간 이내로 연락 없으면 나 찾으러 와달라고 언지를 뒀어. 근데 내가 진짜 과민 반응 아니면 과대망상 마냥 아무 일도 없이 사건 파악만 하고 그 남자도 따로 나한테 사적인 눈길 한 번 없이 헤어졌어. 혹시 몰라서 핸드폰에 녹음기도 켜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정말 내가 이상했었나? 뭐에 홀렸나? 할 정도로 그 남자는 우리 사건에만 집중하고 나한테 사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 기간은 대략 한 달 중에 6번 정도 만났거든. 둘만 만난 적도 있었어. 근데도 아무 일 없었어. 그리고 심지어 일을 잘했어. 이건 그 남자가 도와줘서 잘 풀렸거든. 100%그 남자 덕이었어. 그러다 일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는데 전화가 왔어. 사건 관련해서 논의할 일이 있어서 급히 좀 봐야겠다고 했어. 난 그때 그 남자에게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의심은 많이 거둔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아직 회사에 있으니 회사로 오셔라. 그랬지. 그러고서는 정말 뻥 안 치고 3분도 안 돼서 회사에 그 사람이 왔어. 너무 흠칫해서 어떻게 벌써 오셨냐 하니까 마침 근처 지나던 길에 생각나서 연락해 본 건데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다더라. 그때 좀 경계를 풀었던 상태였는데 다시 확 경계심이 생겼어.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할 얘기가 뭐냐고 하면서 얘기를 막 했어. 그리고선 일 얘기 다 하고 내가 같이 나가기 싫어서 난 뒷정리하고 할 일도 좀 남아있어서 먼저 가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시간도 늦었는데 같이 가시죠. 이러길래 차도 있고 집에 가족들도 다 있어서 나오라고 하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고 가시라고 그랬거든. 사실 나 자취하는데 그냥 일부러 가족이랑 산다고 한 거야. 근데 그 말 듣자마자 그 남자 처음엔 코웃음 치면서 입꼬리 한쪽만 올리고 웃더니 갑자기 인상 쓰더라. 그러더니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네요. 참 일을 어렵게 만드시네요. 계속. 이러더니 나를 거의 30초 정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이게 말이 30초인 거지. 솔직히 밖에서 모르는 사람 30초 동안 쳐다보고 있었으면 이건 무조건 100% 싸움 날 정도? 암튼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무서워서 내가 너무 쉽게 경계를 풀었구나. 어쩌지?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주춤거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 풀고 다시 또 웃으면서 너무 그렇게 저를 그런 얼굴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럼 저 먼저 가야겠군요. 하더니 꾸벅 하고는 나갔어. 그리고 진짜 온몸이 힘 빠져서 주저앉아서 있다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밖에 봤는데 건너편에서 그 남자 차 세워두고 그 앞에 서서 우리 회사 보고 있었어. 밖에 쳐다보는 나를 본 듯하더니 아주 천천히 다시 차 타고는 가더라.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전날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서 자고 출근했어. 그리고 난 그날 그 남자가 퇴근 시간부터 우리 회사 앞쪽에서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있다가 한참 안 나오니까 연락했을 것 같다는 확신이 확 들었어. 그래서 그때 카페 같이 갔던 남자 팀장 알지? 그 팀장한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 근처에서 대기 탄 것 같다고 하니까 그 팀장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야 그 근처에 CCTV라도 볼 텐데 여기 차 세워둘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니 어쩌겠냐고 하더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 남자 나갔을 때 창문으로 그 남자 봤었잖아. 왠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그쪽에 CCTV 있는지 보러 갔는데 CCTV가 없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는 바로 못 가겠어서 친구랑 약속 잡고 친구 만나러 가려는데 어제 그 남자가 차 세워둔 곳, 거기가 그 뭐라 하지? 주상복합 상가인데 1층에 주차장 있는. 1층은 반은 건물, 반은 주차장이고 위쪽은 거주하거나 사무실로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건물이었어. 긴가민가 했는데 거기 1층에 저녁에 세워두는 차가 늘 같은 차였던 것 같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주에게 전화해서 혹시 그 시간에 차 세워두셨으면 블랙박스 좀 볼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가능한데 무슨 일이냐고 해서 그냥 죄송한데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아. 아무튼 진짜 감사하고 다행히도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있을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내가 보고 싶었던 시간대가 6시부터였는데 그분이 자기는 7시 좀 넘어서 왔다고 하셨고
일단 보자고 하셔서 어차피 우리 회사에 온 게 8시 넘어서였으니까 상관없었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블랙박스 그 시간대부터 보는데 다행히 있더라. 블랙박스 보여주신 분이 얘기하신 게 들어올 때부터 저기 서 있었다고. 차 안에도 안 있고 그냥 밖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건너고 우리 회사 들어올 때쯤으로 가니까 미동도 없이 서 있더라. 그러고 전화하고 멀어지는 것까지 찍혔어. 그래서 그분께 대충 자초지종 말씀드리고 내가 회사가 바로 앞인데 이 영상만 복사하고 금방 다시 갖다 드려도 되겠냐고 양해 구하고 바로 회사에서 USB 복사하고 가져다 드렸어. 친구 만나서 친구랑 같이 우리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친구네 동네에서 놀다가 걱정돼서 그날도 친구네 동네 모텔에서 잤어. 그리고 다음날 대표한테 그 영상 보여줬어. 대표도 영상 보고 잠깐 말문 안 열다가 잠시 뒤에 일단 알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뭘 알겠냐고 어쩔 거냐고 막 큰 소리로 화내니까 사건 거의 끝나가니까 사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라는 거야. 사건 끝날 때까진 별일 없을 거라면서. 그냥 사담인데 대표랑 원래 알던 사이야.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어. 대표한테 막 한다고 오해할까봐. 속으로 저 새끼가 약을 처먹었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안전보다 사건 끝내는 게 먼저인지 솔직히 내가 진짜 안 우는 편인데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 일단 사건도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긴 하기야 하지만 어쩌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답답하더라고. 이제 증거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대표가 또 일단 가만히 있어라 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멘붕이었어. 난 그날 이후로 며칠을 모텔에 다녔어. 저녁에 친한 직원이랑 같이 집에 들리는 정도. 그리고 며칠 뒤에 사건 때문에 그 남자 만나는 날이었어. 저번에 회사에서 소름 끼치게 행동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 얘기하고 진짜 무슨 다른 사람 마냥 행동하더라. 헐, 아니 나 지인이 이거랑 엄청 비슷한 일 겪은 적 있어. 그분도 장례식장에서 무슨 작은 사고 나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막 쓸데없이 연락하고 그랬다고 한 적 있는데 미친? 나 한번 그 지인한테 그 사람 직업 아냐고 물어봐야겠다. 변호사면 소름? 쓰레주야, 뒷북이기는 한데 여자가 남자에게 담뱃불에 붙이는 것은 같이 자자는 뜻이라고 들었거든. 그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에? 진짜? 처음 듣는 얘긴데? 어쨌든 만나서 일 얘기하고 마무리되어 갈 때쯤 내가 말을 꺼낼까 말까 하다가 최대한 돌려서 물어봤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만날 때부터 녹음하고 있었거든. 핸드폰 가방에 넣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거면 죄송한데 저한테 다른 감정 있으시냐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나를 한참 무표정으로 보더니 감정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거리를 좁히시겠습니까? 하더라고. 어떤 감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는지를 몰라서 가끔 무서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느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느끼셨을 줄 몰랐네요. 이러더라. 근데 약간 그런 거 알아? 사람이 말하는 거에 감정이 없고 하는 말이랑 얼굴이 다른 거. 말은 죄송하다 하는데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진짜 하고 있는 얘기랑 얼굴이 너무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였어.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글로 전하지 못해서 아쉬워. 아무튼 얼굴하고 말하는 거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그만 일어나자고 했어. 근데 그 남자가 그런데 저희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웃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장례식장에서 흡연실에서 만난 거.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아실 텐데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때 흡연실에서 만난 건 우연이었을까요? 사고 났을 때까지는 우연이었을까요? 이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연이 아니라는 말로 생각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또 막 몸 들썩거리면서 웃으면서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우연이든 아니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고 아니어도 뭐 어쩔 겁니까? 이러더니 그 얘기 듣고 할 말 잃어서 굳어있는 나 보면서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더니 혼자 웃으면서 나갔어. 집에 가도 된다니? 오늘 일 다 끝났으니까 가라는 건지 내가 그동안 집에 안 들어간 걸 알고 들어가도 된다는 건지 무서워서 카페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올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와달라고 하고 핸드폰 보니까 다행히 녹음 잘 됐더라. 이 정도면 경찰 신고해도 증거되지 않을까 해서 노트북에 백업해놓고 사건 끝나면 당장 신고해야겠다 하고 있었어. 내가 사건 끝나고 신고한다는 게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대표랑도 그 남자랑 계속 연락 주고받고 있었고 왠지 사건 끝날 때까지는 별일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거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모습이었거든. 그리고 몇 번 더 만났는데 혼자 안 나가고 시간 되는 직원들 데리고 같이 나갔어. 사건이 이제 진짜 거의 끝나고 솔직히 그 남자 덕분에 사업자 내리고 벌금 몇천 낼 뻔한 거 다행히 잘 마무리되어 갔어. 이건 뭐 진짜 다행이었지. 어느 날 한참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나한테 꽃 배달이 온 거야. 경리가 꽃 받아서 실장님 누가 꽃 보냈는데 무슨 날이세요? 몰래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길래 갑자기 무슨 꽃? 누가? 하니까 보낸 사람은 없고요. 카드 있어요. 하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어? 실장님 빨리 와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가봤는데 보고 나서 너무 놀래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는데 꽃바구니에 안개꽃이랑 국화가 있었어. 그리고 카드에는 한자로 인연 연 하고 그릴 연 이렇게 두 자가 각각 써 있었어.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건 그 남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전화해서 혹시 꽃 보내셨냐고 다짜고짜 전화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웃음 참으면서 얘기할 때 목소리 떨리는 거 알지? 딱 그거였어.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참다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니까 웃음 참는 소리 딱 멈추더니 내가 보낸 거 아니라니까?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극존칭 쓰던 사람이 갑자기 반말하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 같았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러니까 저 꽃 안 보냈습니다.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하면서 원래 말투랑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 뚝 끊어버리더라.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바로 꽃 버리고 그날 더 이상 사무실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조퇴하고 본가 가려다가 왠지 그 남자가 어디선가 근처에서 보고 있다가 따라올까봐 본가까지 노출될까 무섭고 불안해서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참 차 안에 있다가 친구네 갈까 했는데 혹시 그 친구도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 나 때문에. 그냥 너무나 불안했어. 살면서 그렇게까지 불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불안한 감정이 계속되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 보통 흰색 국화랑 안개꽃 조합은 추모용으로 많이 써. 안개꽃만 별개로 보면 꽃말도 깨끗한 마음, 사랑의 성공 이런 거기도 하고. 여러 예쁜 꽃과 함께 베이스로 많이 쓰는데 보통 추모용 아닌 이상 흰색 국화랑은 조합 잘 안 하지. 난 그 뒤로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어. 얘기가 길어질 듯하니 빠르게 넘길게. 그 꽃 사건으로 사무실에서도 난리가 났어. 다들 나 혼자 안 두려고 밤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그 남자를 만나야 할 때면 무조건 2명 이상은 붙어서 같이 가줬어. 꽃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를 만난 날 꽃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 남자는 인상을 쓰면서 지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하냐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잘라버리더라고. 추적하려고 했는데 어느 꽃집에서 보낸 건지 알 수 없었고 퀵으로 놓고 간 사람도 흔적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난 100% 아니 200%그 남자 짓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사건 끝날 때까지 대략 4-5번 정도 더 만났던 것 같아. 만날 때는 나 말고 다른 직원들이 다 같이 나가서 만나면서 다른 일은 없었는데 중간중간 누군가 내 차에 쪽지를 놓고 간다든지 누가 날 따라다니는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내가 너무 과하게 조심하게 다녀서인지 크게 일은 없었어. 중간중간 일어난 사소한 일들도 어차피 다 그 남자 짓이었겠지만 하여튼 드디어 사건이 종결되고 그 남자가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브리핑하고 그렇게 공식적인 그 남자와의 일은 끝이 났어. 그날 우리 대표가 고생이 많았다면서 술 한잔 사겠다고 했고 그 남자는 좋다고 했어. 난 일 끝나자마자 당장 경찰서로 찾아갈 예정이었지. 근데 약속 시간을 잡고 그 남자가 나가면서 잠시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늘 저녁 자리에 나오셔야 할 겁니다. 오시지 않으면 제가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더니 또 미소를 짓고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나가버렸어. 그래도 안 나갈 생각이었지만 퇴근이 가까워질수록 너무 불안해졌어. 경찰서에 계속 그 남자 잡힐 때까지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대표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퇴근할 시간이 되자 문자가 왔어.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겠죠?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 문자 받자마자 일단 가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가능한 남직원들, 몇 번 같이 나갔던 팀장도 같이 가줄 수 있겠냐 얘기하니까 당연히 가준다고 해서 그렇게 다 같이 가기로 했어. 대략 5명 정도가 같이 약속 장소에 우르르 들어가니까 그 남자 표정이 처음에는 당황했다는 듯이 인상 쓰더니 다시 미소 지으면서 다들 나오셨네요 하면서 인사하고 자리에 다들 앉으니까 사람들 몰래 나 쳐다보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쳐오더라고. 일부러 담배 피러도 안 나가고 그 남자랑 둘이 남겨질 상황을 절대 안 만들었어. 술을 엄청 먹여보고 이것저것 확인할까도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지금 경찰을 부를까도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것도 못했어. 이 차를 가자는 걸 개무시하고 그 남자 대리까지 불러서 들어가는 걸 보고 직원들한테 당장 경찰서 가자고 했는데, 직원들이 우리가 술도 마셨고 늦은 시간이라 내일 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표 포함 이 새끼들 다 한 통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길게 설득했지만 잘 안 됐어. 그렇다고 혼자 다닐 자신은 없고 내일 가기로 하고 나는 또 모텔로 갔어. 여자 직원 1명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직원이 좀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거든. 머리로는 엄청 미안한데 자꾸 말은 너 왜 그래? 내가 무슨 일 나면 어떡하려고. 네가 당하는 일 아니라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당연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그때 내 정신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무튼 모텔에 누워서 직원한테 아까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처음엔 안 받았고 끊기자마자 다시 오길래 직원한테 여보세요 해달라고 하고 스피커폰으로 받아봤어. 직원이 여보세요? 이러니까 잠시 말이 없더니 상대 쪽에서 여보세요? 하더라고. 그 남자인 것 같았어. 직원이 또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이러는데 그 남자가 맞는 것 같았어. 물론 정말 잘못 온 전화일 수도 있지만 거의 3자를 들은 목소리를 못 알아챌 리가 없잖아. 끊고 나서 직원한테 그 남자 같지? 하니까 직원도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더라고. 그날 진짜 무서워서 잠이 안 오더라. 내일 신고할 건데 왠지 자꾸만 오늘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어.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다음날 사무실 가서 그동안 증거 모은 거를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이 정도면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정리해서 경찰서에 갔어. 대표랑 같이 갔어. 경찰서 가서 누구를 신고하는 게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가니까 의경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하면서 협박, 스토킹 때문에 신고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름 쓰고 신분증을 맡겼나 봤었나. 그리고 출입증 같은 거 주더니 어디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내해준 곳으로 가서 또 신고하러 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다 상세히 얘기를 해보래. 형사님 앞에서 처음 장례식장에서부터 얘기를 다 꺼내고 녹음이랑 문자도 다 보여줬어. 처음부터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 아무튼 형사가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다 듣고 나서는 일단 신고 접수는 받아주겠지만 그 사람이 잡혀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는 거야. 이유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가 없기 때문이래. 일단은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남자를 경찰서로 부를 거래. 그래서 내가 그 남자가 잠수 타거나 할 수도 있는데 체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체포를 할 수가 없고 신고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 당장이라도 나가면 그 남자가 나한테 해를 입힐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한테 바로 연락을 하라고 명함을 줬어. 못 나간다고 버팅겼는데 이래봐야 달라질 거 없다 하면서 무조건 잡아줄 테니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우리 대표가 우선 가자고
일단 나랑 같이 움직이고 사무실 가면 된다고 설득해서 결국엔 알겠다고 하고 경찰서를 나갔어. 아무튼 사무실 갔는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온통 그 남자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별별 생각 다 하고. 퇴근하기가 싫은 건 진짜 처음이었어. 중간에 형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 남자 내일 온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대. 너무 무섭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친구나 다른 지인 불러서 같이 계시라고 그러더라. 어쨌든 또 퇴근 시간은 찾아왔고 대표랑 회사에 좀 남아있다가 대표한테 얘기해서 대표네 집에 갔어. 그날 워낙에 알고 지낸 오래된 사이라 둘이 같이 자도 문제될 거야 없겠지만 회사 내에서 얘기 돌까봐 집에 들리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진짜 상황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대표내서 들어가는 길에 간단하게 뭐 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 집 강아지가 2마리거든? 근데 둘 다 갑자기 막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서는 문에 대고 막 짖는 거야. 나랑 대표랑 눈 한번 마주치고 대표가 일어나서 인터폰 맞는데 거기가 층에 내 가구 있는 빌라거든? 2집씩 마주보고 있고 앞쪽으로는 엘베 있고 뒤쪽으로는 계단 있어. 인터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 중간 센서가 켜져 있는 거야. 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대표도 약간 무서워하는 눈치였어. 계속 인터폰 끼고 보고 있는데 센서가 꺼지고 뒤쪽 계단 쪽 센서가 켜진 것 같더라고. 계단 쪽까진 보이지는 않지만 갑자기 살짝 환해졌었어. 중간 센서는 안 들어왔으니 계단 쪽이겠지 하고 생각한 거야. 계속 봤어. 강아지들은 계속 짖고 또 사람은 없는데 또 중간 센서가 들어왔어. 바닥 쪽으로 붙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문자로 경찰한테 신고하고 형사한테도 문자로 그 남자가 집에 있는 것 같다고 하고 대표네 집 주소를 보냈어. 물론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서 답장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고 형사는 답이 없었어. 그러다가 한 1, 2분 있다가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그 남자일까봐 안 받았는데 대표가 경찰일 거라고 받으라는 거야. 받아서 아무 말 안 하니까 경찰인데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면 듣기만 하고 맞으면 핸드폰을 1번 치고 아니면 2번 치래. 위험한 상황이냐 물어보고 지금 집에 들어왔냐 아는 사람이냐 누군지 확인했냐 이런 거 물어보다가 대응하지 말고 문 열지 말고 문 이중으로 잠그고 가만히 있으래. 금방 도착한다고. 그리고 핸드폰 통화 끊지 말고 받고 있으려길래 대답 대신 폰 1번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진짜 경찰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미친 건가 싶었는데 사이렌을 켜고 오더라.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사이렌을 켜고 오는 거는 범인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1자 목적은 피해자가 범인한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인을 떼어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앵앵 소리 가까워지니까 인터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 들리고 통화 중인 경찰한테 지금 계단으로 뛰어내려간다고 소리 내면서 오시면 어떡하냐고 막 크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뭐라 하더니 전화 끊어졌어. 나는 인터폰 보고 있고 대표는 베란다로 봤는데 그 남자 벌써 내려가서 뛰어가고 있다고 빨리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말하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빨리 잡아달라고 막 했어. 사이렌 소리는 들리는데 분명히 근처인데 차는 안 보이고 경찰은 막 입구 쪽으로 차 돌려라 이러고 있고 이러다 놓칠까봐 핸드폰 바로 대표한테 줘서 어디 쪽으로 도망갔는지 설명해줬어. 그리고 경찰이 밖에 나오지 말고 문 잘 잠그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길래 알았다고 하고 전화는 다시 끊었어. 형사한테도 문자 와 있었는데 지구대 경찰한테 얘기 듣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그러고 한 15분쯤 지났나? 벨 누르면서 경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2명이 왔어. 문 열어주니까 일단 못 잡았는데 계속 찾고 있다 하면서 걱정돼서 일단 왔대. 내가 막 울면서 욕하고 그랬던 것 같아. 무튼 진정하고 죄송하다면서 CCTV 보러 가재. 거기 경비실 가서 CCTV 돌려보는데 우리 엘베 타고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 비번 누르고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오더니 우편함을 보는 거야.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밖에서 우리 몇 층에서 내리는지 보다가 그 층 우편물 뒤져서 몇 호인지 찾았대. 근데 그때 우편물이 없었는데 택배 반품하면 반품 영수증 같은 작은 종이 우편함에 기사님들이 놓고 가는데 우리 대표 말로는 그게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대. 무튼 그거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 회사 들락거렸으니까 당연히 우리 대표 이름은 아는 거고.
암튼 그래서 계속 봤는데 확인하고 나서는 바로 엘베 올라오더라. 엘베 CCTV 보는데 일단 모자랑 마스크 쓰고 있었어.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우리가 볼 땐 무조건 그 남자가 맞았고. 엘베에서 계속 후드티 주머니에 손 넣고 뭘 만지는 것 같더라고. 이것도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몽키 스패너였어. 그러고는 우리 층에서 내리는 것까지 찍혔고 층마다는 CCTV가 없더라고. 시간 앞으로 돌려서 다시 나가는 것까지 찍혔어.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왼쪽으로 도망가는 것까지 찍혀 있었어. 그리고 경찰이 어차피 다시 여기로는 안 올 거라며 계속 순찰하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들어가시고 잡히면 바로 연락 주겠다면서 관련해서 미리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있는 건 확인했다고. 따로 하실 건 없고 기다려달라는 거야. 한참을 경찰이랑 실갱이 하다가 대표네 집에 다시 들어가서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경찰에게선 연락을 안 줬어. 중간중간 내가 전화했지만 찾고 있다고만 했고 그리고 아침까지 기다리니까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 그 남자한테 전화해보니 번호 없어졌고 명의자 줘야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나온대. 명함에 나와 있는 사무실도 비어 있었고 핸드폰 번호 명의자한테 연락해도 연결이 안 된대. 그러더니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대.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일 볼 때 혹시 몰라서 신분증 스캔해줬었거든.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신분증이 있다 하니까 도용일 수도 있다고 더 아는 거 없냐고 하길래 그때 증거로 드렸던 블랙박스 영상에 차 번호 찍혔을 거라고 하니까 확인하고 전화 준다고 하더라고. 설마 도용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 이후로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배가 내려졌어. 동네 순경들, 형사들이 밤낮으로 찾고 제보도 받았지만 진전이 없었고 스캔했던 신분증 진위 여부 해보니 분실된 신분증 같더라고. 그래서 그 신분증 주인 찾아서 얘기 들어보니 본인은 실제 변호사가 맞다고 하고 그 남자 블랙박스 영상이랑 CCTV 보여주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냐 하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그 스터디 모임 같은 게 있었나 봐 몇 년 전쯤에. 그때 나오던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잘 모르지만 신분증 도난으로 명의 도용당한 분 말로는 그때가 17년도였는데 사법고시 폐지로 마지막 사법고시를 볼 수 있는 해였대. 그래서 커뮤니티 소개 이런 걸로 사람들 모아서 사법고시를 위한 스터디 그룹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남자 그 당시에 엄청 똑똑하고 지식도 많아서 다른 스터디 그룹에서도 유명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돌연 시험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대.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질 않아서 사법고시 끝나고 당연히 붙었겠지 하고 알아봤는데 시험을 안 본 것 같다는 얘기만 듣고 그 이후로는 들은 소식이 없었대. 근데 그 도용당한 사람도 의아했던 게 어쨌든 법정까지 들어갔다면 분명히 자기 이름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실제 변호사 일하고 있는 자신이 몰랐을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도 이 일은 명의도용건으로 고소를 하겠다. 잡히면 연락 달라 이러더라. 지금까지 그 남자는 내가 스토킹, 협박, 사기, 살인미수 이건 따로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가 되어 있었고 나 외에 타인 명의도용건까지 걸려 있었지.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 못 찾고 있었지만 수사를 하던 중에 서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몇 번 있었던 걸 찾았어. 담당하던 형사님이 다른 지역 쪽 아는 형사나 경찰분들한테 건너 얘기하다가 알게 돼서 따로 찾아보셨대. 근데 처음에 나처럼 신고 접수만 되고 실제로 피해가 없어서 그냥 마무리된 일이 수두룩한데 진짜 소름인 건 신고자들 대부분이 피의자를 최초 알게 된 곳이 장례식장이라는 거야. 아까 그런 레스 있었죠? 자기 지인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었다고. 어찌됐던 실제 그 남자의 정보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건 단지 그 남자 핸드폰 번호, 명의자인데 형사님이랑 나는 그 명의자가 그 남자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면 그 명의자가 일단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 있었고 명의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도 18년도 이후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었어. 부모님은 두 분 다 사망하신 걸로 되어 있었고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연락이 닿았는데 연구가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범죄를 저지르던 나랑은 아무 상관없고 수사 협조할 생각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생김새라도 물어보려 했는데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고 진짜 행방불명인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지. 거의 한 달을 진전도 없고 제보도 없고 그러고 있었는데 여관이라 그래야 하나? 무슨 장 이런 곳 있잖아. 숙박업소인데 아무튼 허름한 곳.
그쪽에서 경찰서로 연락이 왔어. 그 남자가 여기 온 것 같다고. 근방 숙박업소랑 노숙자 쉼터? 그런 곳이랑 찜질방, PC방 같은 곳에 몽타주랑 CCTV 캡처한 거 수배지 돌렸었는데 가지고 계시다가 다행히 생각이 나셨는지 제보를 해주셔서 형사님이 가는 길에 전화를 주셨어. 제보가 있어서 가고 있으니 그 남자가 맞으면 전화 주시겠다고 하고 심장이 터질 정도로 쿵쿵거리고 몸이 막 떨리더라. 안 잡히는 동안 다시 와서 해칠까봐 정말 무서웠거든. 경찰들이 많이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로 매일매일 문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었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도 집안에 그 남자가 있을 것 같고 그랬거든. 아무튼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는 물어봐도 발견된 곳이 어디인지를 말 안 해주셨어. 그리고 전화할 때까지 절대 전화 먼저 걸지 말라고도 하셨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에서 불과 15분 정도에 있던 곳이라 근방에 산이 있어서 그런 장들이 몇 곳 있었거든. 아무튼 1분이 1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략 40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와서 체포해서 경찰서 가고 있으니 오라고 했어. 진짜 맘 추스르고 무서워서 또 대표 불러서 같이 갔어. 그때가 시간이 거의 밤 11시 정도였던 것 같아. 경찰서 도착해서 가보니까 난 고개 숙이고 약간 위축되어 있을 모습을 상상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 딱 들고 삐딱하게 앉아있더라. 근데 뒷모습만 봐도 그 남자는 맞았어. 형사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위로 드니까 그 남자가 뒤돌아보더니 웃더라.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웃었어. 얼굴로만. 이 사람 맞냐고 물어봐서 100% 맞다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랑 나한테 이것저것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선 그 남자가 일단 경찰서 내 유치장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한테 이제 가봐도 되고 피의자 신문조사였나? 무튼 그것까지 마쳤고 사건에 관련된 제3자가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질 거라고 했어. 검찰 수사하면서 이제 기소를 할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거고 살인미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예 기소유예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남자가 법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그때는 내가 법 쪽이나 당연히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벙벙했지. 그리고 일단 그 남자가 잡혔으니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어. 긴장이 그냥 다 풀려서 온몸에 힘이 없더라. 아 맞다. 그리고 그 남자 유치장에 넣고 나한테 그 남자가 핸드폰 명의자 본인이 맞고 왜 그랬냐고 하는 말에는 대답을 안 했지만 본인이 했던 행동들 다 인정한다고 그랬대. 근데 참 애매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 범인은 잡혔지만 기소 여부 등 나오려면 보통 한 달은 걸린다고 했고 검찰 쪽에서 나를 부를 수도 있으니 그땐 꼭 가라고 했어. 피의자 본인이 혐의를 인정을 했고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구속수사가 들어갈 거니까 당분간은 맘 편히 지내라고 고생했다고도 얘기해줬어.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 나쁜 형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난 그래도 형사님 잘 만난 것 같았어. 그리고 중간중간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 다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하고 심지어 그날 내가 신고한 게 너무 괘씸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미행해서 쫓아간 건 맞지만 죽이려고 생각하거나 그럴 의도로 쫓아간 건 아니었다라고 했대. 수사하는 검찰 쪽 말로는 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니 반박은 못하겠고 최대한 형을 줄이는 쪽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 변호사도 안 쓴다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왜 그랬는지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동기가 전혀 없다는 거야. 물어봐도 묵묵부답이고 생각해봐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협박 또는 스토킹 한 적 있냐 하니까 그것도 맞다고 인정했대. 그리고 또 꽃 보낸 것도 본인이 그런 거 맞다고 하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니까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했다더라. 그냥 미친놈이지. 그리고 그 남자가 이런 혐의들을 다 인정하는 게 나한테는 더 불리하다고 했어. 인정하면서 뉘우치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크다면서. 근데 무튼 한 달 조금 넘게 지나서 기소 처분을 받았어. 진짜 잘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일 뻔했는데 명의 도용건하고 수사하면서 기타 다른 죄도 더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재판은 참석하지 않았어. 처분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지. 동기는 끝까지 얘기를 안 했대. 그런데 비슷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본인이 고시를 앞두고 있을 때 당시 여자친구가 배신을 해서 그 이후로 여자들에게 악감정이 생겼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괴롭게 해주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었대. 내 예상엔 그날 장례식장에서 내가 불을 안 붙여준 거에 대해 나한테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그 남자 결국은 지금 수감되어 있어. 형을 많이 받진 못했지만 어찌되었건 그래도 다행이지.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풀다 보니 길어졌는데 읽어주고 걱정해주고 찾아줘서 고마워 정말. 갑자기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한데 더 이상 풀 얘기가 없다.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서 진짜 다행이다. 근데 그 동네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형을 많이 받지 않았으니 언젠가는 그놈도 풀려날 텐데 그럼 자기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쓰레주를 찾아가서 또 보복할 가능성도 크니까. 전화번호도 바꾸고 최대한 신분 노출 안 되게 개인정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고 별일 생기기 전에 수감돼서 다행이야. 미친놈이 전 여친한테 배신당했으면 전 여친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왜 엄한 여자들한테 그래? 하여튼 모자란 놈들은 자기보다 강한 놈들한텐 설설 끼고 약한 사람들한테만 저러지. 저런 놈들은 싹 다 어디 끌려가서 잔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긴 쓰레였는데 쓰레주분이 이야기를 전개를 정말 잘해주셨고 글을 진짜 잘 쓰셨네요.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의아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었던 것 같고 쓰레주가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다행이지 만약 이런 일이 사회 초년생이나 어린 분들한테 이런 사람이 다가오면은 뭔지 모르고 어버버 얼타다가 당하기 쉬워요 정말로.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계량남주 로맨스 같은 그런 도입부 같아 보이는데 현실에서 그거는 진짜 로맨스 장르는 사실 판타지예요.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면 이건 범죄 신고 112 무조건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하고 쓰레주가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게 사건을 전개해줘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남자가 빌런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뭐 집착관공 로맨스물 막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는 이 쓰레 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잘생기기라도 했어봐 진짜 큰일 나.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느낌이 쎄하다 뭔가 이 사람이랑 만나는데 우연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 혼자서 대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이 일을 알리고 쓰레주처럼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하고 아니 쓰레주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대처를 했으면 또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몽키 스패너 가지고 집까지 쫓아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미친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방어를 대차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쓰레주가 위험해 보이니까 도와준 그 동료분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대표는 진짜 빌런이야. 아무튼 이번 쓰레도 잘 읽어봤고요. 이런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상한 사람 조심합시다.